안녕하세요. 오늘은 판본체입니다. 문장 속에서 서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마음속으로 느껴보시면서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 판본체로 간단한 문장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을 갈고 글씨를 쓰고 또 붓을 깨끗이 씻는 그런 내용의 간단한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예를 할 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글씨를 어느 정도 크기에 맞춰서 쓸 것인지 화선지를 접으면 되겠고요. 그 접은 상태에서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여기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바로 세워서 조금 우측 미는 듯 바로 힘을 그만큼 주어서 다시 잡아당기다가 밀어줍니다. 그럼 붓이 쓰게 돼 있죠. 자, 역시 자리 잡은 다음에 끌고요. 그 다음에 세워서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자, 요거는 바로 대지 마시고 니은 쓰듯이. 자, 그 다음에 먹입니다. 자, 키 맞추고 살짝 밀어서 자, 내려오는 선에 맞춰서 다시 회복해서 붓을 세워주면 됩니다. 을자입니다. 자, 중심 동그랗게 안에 하얀 부분이 너무 크지 않게 가루는 조금 나와도 좋겠습니다. 조금 못 미쳐서 자, 먹에 내려오는 그 위치에서 조금 리얼도 조금 들어가서 시작합니다. 먹을 자, 왼쪽 밀면 되겠죠. 그럼 딱 서야 됩니다. 처음도 서야 되고 끝도 서야 되고요. 끝에서 글씨를 다 쓴 다음에 더 세워줘야 됩니다. 드는 거는 마지막에 뛸 때만 드는 거죠. 먹을 가는 거는 가 역시 미음에 우는 그 크기대로 자 먹을 가죠. 자, 줄 맞추고 키 맞추고 조금 내려옵니다. 네, 이 중심에서 가 조금 누르는 듯 왼쪽 밀어줍니다. 는 역시 리얼에 내려오는 그 위치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는 데서 맞춰주고 조금 더 나가도 되겠습니다. 가로에군요. 자, 는 역시 위에 니은처럼 와서 그 위치에서 다시 회복. 먹을 가는 자, 먹을 가는 것은 자, 요때 요 한 줄을 두 칸을 띄워 놓겠습니다. 반만 띄워놔도 되고요. 자, 반면 띄워놓을까요? 좀 많이 쓰기 위해서 먹을 가는 것은 역시 위치에서 반까지 옵니다. 받침 있을 땐 좀 내려오는 거 짧게요. 가로, 세로 다시 밀고 자, 요 중심에서 시옷을 짧게요. 각도 잘 맞추시고 요까지 와서 끝나게 자, 요 위치에서 시옷이 중심으로 갈라지게 은자입니다. 자, 여기 요걸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자, 3시에서 다시 돌고 자, 여기 이때 약시역입이라는 게 있으면 되자마자 바로 끌어주는 거 것은 역시 여기 조금 나오고 여기는 요 내려근 선에서 맞춰주면 됩니다. 목을 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자자요 지읒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중심에서 내려올 때 내려온 건 저 거자에 내려오거나 똑같고 맞추고요. 자, 요거는 조금 나와도 됩니다. 내려오는 선에서 자기 위로 밀고 또 키 맞추고 여기서 조금 내려와 주세요. 요거보다 좀 내려오게 다시 밀어서 쓸 때 살짝 눌렀다 띄세요. 자기의 자, 의 여기다 써야 되겠는데 조금 작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동그라미 자, 너무 크지 않게 자, 의 하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조금 멀긴 한데, 자, 줄 맞췄습니다. 자기의 뭘 간다? 인격을. 자, 동그라미 인자요. 자, 원. 자, 이때 그냥 대지 말고 한번 들었다가 눌러서 쓰러뜨리고 팔꿈치 나가고요. 자기의 인격을 위아래 다시 밀어주고, 이때 세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 엎어지게. 자기의 인격을, 이것도 마찬가지. 자, 먹이 없지만 그냥 찍으세요. 자, 먹이 없을 때 이렇게 3절 하는 이유는 먹을 흘러내리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조금 흘러내리죠. 천천히 가니까. 자, 인격을. 자, 그래 쓰겠습니다. 한번 찍었으니 여기까지 왔어요. 인격을 동그라미. 자, 여기서 한번 들어서 면 바꿔주고,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때 출렁출렁. 이때 화선지에 끈끈하게 끌려오는 글씨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붓이 쫙 펴진 상태에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인격을 이렇게 한 단락이 끝나면 그때 찍으시면 됩니다. 인격을 어떻게, 자, 아름답게, 아자입니다. 자, 동그라미, 여기서 찍고, 역시 조금 작겠네요. 가늘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안 되긴 했지만 답게, 이제 위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답게. 자, 여기서 받침지게 짧게요. 여기. 자, 여기과 회복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갈 때는 심 빼세요. 여기도 처음은 심 들어가고 갈 때는 심 빼세요. 닫게. 개자요. 자, 점 찍고 짧게 내리고, 요것도 같은 길이로 아름답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가는 거다. 가는 것이다. 기억. 줄 맞추고 요것보다 조금 내리고, 왼쪽 자음보다 왼쪽 밀고, 눈 조금 더 나오고요. 와서 눌러서 가는, 이은하고 같은 위치. 가는 것이고, 기억, 것. 여기다 요것처럼 좀 써야 되겠는데 좀 너무 간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위에다 써야 되겠네요. 가는 것, 시고, 이고, 이 동그라미 9시에서 한번 돌고 와서 3시에서 한번 세워서 면 바꾸고, 위아래 여기과 회봉 고. 자, 이때 아까 칸이 모자랐으니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거를. 자, 이럴 때 심 빼시고요. 마지막 심 주고, 것이고, 글씨를 쓰는 것은 기억, 위에 기억이랑 똑같게 이것도 조금 나가고요. 자, 여기 이 하얀 부분이 내가 그 획보다 좁게 조금 들어가서 시작하고 나갔다가 요거 글씨, 시옷이 2개죠. 각도 잘 보시고 40을 때 각도를 좀 줄여주는 거죠. 요거보다 조금 내려오게요. 다시 밀었다가 밀시면 됩니다. 글씨를, 룰은 가로액이 많지 않습니까? 가로액이 많죠. 그러니까 좁아주세요. 좁게. 좀 가늘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좁게, 조금 길고,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한번 쭉 가지 말고요. 하나, 둘, 셋, 멈칫. 글씨를 쓰는, 쓰까지는 되겠네요. 쓰. 역시 두 개니까 각도 잘 보시고, 쓰. 여기서 룰자의 가로액자 같은 위치에서 하나, 둘, 셋 다시 밀어주시면 됩니다. 쓰. 자, 역시 지금 아직까지 두 번째 찍고 지금 안 찍은 거예요. 쓰는 것은, 자, 또 칸만 찍고 주막은 조금 나도 길게, 자, 이런 건 굵게, 이런 건 긴 건 가늘게 줘도 됩니다. 변화 주는 거죠. 글씨 쓰는 것은, 이때 이거는 작품할 때는 이 띄어쓰기는 안 해도 됩니다. 자, 것은 항상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것은, 자, 여기 눌렀다가 심 빼고 쭉 갑니다. 눌러서 먹이 없을 무렵이면 이렇게 섰다 가면 다시 생겨요. 것은, 자, 이때 이제 먹이 찍고 싶으면 한 단락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찍으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찍습니다. 이때 부호에다 찍어야 됩니다. 항상 부호의 먹을 부호에다가, 그럼 여기를 묻히라는 거죠. 여기를 묻히지 말고 여기 묻혀 흘러내리게. 자기의, 자, 자자 각도 잘 보시고 내리는 거 줄 맞추시고, 요보다 왼쪽 자음보다 조금 길게 내려오고, 자, 귀 짧게 조금 길게 의, 자, 의까지 되겠네요. 의 내려 맞추고, 자기의, 인생을, 자, 이때 멀리 떠도 됩니다. 이렇게 생을, 다시 인생 조금 빨리 축축축 밀고 축축축축 축축축 돌아서 인생을, 자, 심 빼고 빨리 가고 또 내리고 또 그 간격만큼 뛰고 조금 들어가서 쭉쭉쭉 세 번에 인생을 정성스럽게, 자, 성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성 좀 모자라니까 다음 줄에 쓰겠습니다. 정성, 슛 내리고 가운데 글꼴이 납작한 게 예쁩니다. 정사각형보다는 정성스럽게 슛 각도적으로 짧게요. 이거는 저 위에 슛 위치에서 내려오는 위치까지 스럽게, 받침이니까 이 간격을 줄이고 내려오는 거 마치고, 이것도 비읍을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겠죠. 좁히고 하나, 둘, 셋, 개, 점, 3절 쭉쭉쭉 3절 밀어주고요. 쓰는 슈 두 개니까 참고하셔서 는까지 되겠네요. 는,
짧게 해서 내려오면 맞출 수 있겠네요. 쓰는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쓰는 것이고 것 이렇게 한번 써서 한번 초구를 잡아 써보고요. 어디 칸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그때 좀 글씨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굵기를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것이고 이때 눌러서 붓을 이 화선지에 억지로 끌려오는 그 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피랍을 붓을 씻는 것은 글씨 다 썼으니까 이제 붓을 씻어야겠죠. 여기 사이 좁게 가운데 중심 맞추고 요거 작고 이렇게 짧게 붓을 원 이때 먹물이 많으면 좀 다른 느낌 되겠죠. 붓을 자 여기 쓰기 어렵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붓을 하고 또 단락이 끝났으니까 씻는 것은 시옷 쌍시옷 겹자음 시옷이 3개나 나왔네요. 는 이때 요거 손가락을 내리고 요거로 옆으로 굴고 요거를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밀 때는 이걸 밀고요. 씻는 것은 자 여기 눌러서 자 귀 여기까지 자 자기하고 또 한 줄 더 접어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자기의 이번에 안 적고 그냥 쓸게요. 자기 뭐를 씻을까요? 자기의 자 의자 여기다 자기의하고 좀 의자를 쓰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게는 하지만 연결 쓸게요. 의 이때 한번 쓰는 이유는요. 세워서 면을 바꾸는 거예요. 중봉으로 자기의 눌러서 조금 내려다가 다시 밀어주고 약간 누르면서 밀어도 됩니다. 자기 뭐를 씻을까요? 때 묻은 자 2개 겹자업이니까 짧게 되겠죠. 짧게 가로를 짧게 여기다 찔러 놓는 거죠. 때 좀 가늘고 굵고도 됩니다. 이렇게 묻은 길이만 같으면 돼요. 묻은 자 여기서 처음에 이런 획을 내다가 나중에 좀 숙달되면 3절을 잘 하면서 약간 변화를 주면 됩니다. 때 묻은 자 여기서 또 한번 면 바꾸고요. 때 묻은 조금 들어가서 시작하고 세워서 옆으로 쓰러진 다음에 가면 됩니다. 때 묻은 마음 자 미음할 때 약간 직사각형으로요. 왜 그러냐 한 번째 납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납작하게 주는 거죠. 때 묻은 마음을 자 이렇게 한 줄만 좀 띄고 조금 들어가서 이 사이도 내가 근획보다 좁거나 넓어도 많이 안 넓게 마음을
위에 하나 하얀 부분 작게요. 올 짧은 거 두께, 긴 건 약간 가늘게, 굵게 가늘게.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깨끗이라는 말도 되고요. 청결하게. 받침지 짧게, 내려온 데 맞추고, 줄 맞추고, 키 맞추고. 동그라미, 청, 결. 요 사이 너무 좁지 않게 하고요. 하나, 둘, 셋. 세워서 내려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왼쪽 밀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다시 세워서 왼쪽 갔다가 여기까지. 청결. 청결하게 또 한번 찍었습니다. 청결하게. 띠자리 잘 보시고요. 위에 처음을 중심에서 가운데 중간 잡히게요. 요건 약간 굵게 이렇게 짧고 약간 가늘고 약간 굵게. 청결하게 어떨까? 씻는 것이다. 자, 겹자음 각도 잘 보셔야겠죠. 받침 있죠. 자, 시옷 너무 길지 않게. 길면은 글씨가 길어지겠죠. 는. 자, 먹물이 이렇게 진할 땐 빨리 가면 됩니다. 먹물이 흘러내린다, 먹물이 번진다 그러면 빨리 가시면 돼요. 씻는 것. 것이다. 동그라미. 무조건 안에 하얀 부분 동그랗게 하세요. 시다. 왼쪽 꺾어서 가고 아래 내려서 다시 밀고 중심 잡아서 띄고. 요거의 중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 쓰는 어떻게 자세랄까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이 한 본체를 써봤습니다. 다시 보시면 아까 이거 하다가 목이 번져서 제가 이거 했는데요.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먹 찍은 곳이 보이죠? 먹 찍고 여기도 다 찍은 거 보이죠? 거시고 글씨를 쓰는 것은 여기도 다 찍은 거 보이죠? 먹을 가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아름답게 가는 것이다. 실제로 그 먹을 갈면서 무조건 먹 가는 것이 요새 귀찮아 가지고,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먹물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먹물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먹을 갈아줘야 됩니다. 가는 것이 이 의미라 그러면 반드시 먹을 갈아야 되겠죠. 아무리 시대가 바빠도 자기의 인격을 다듬는 거기 때문에 먹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정성스럽게 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갈고 글씨를 정성 들여서 쓴다는 것은 자기 인생도 그만큼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붓을 나중에 씻는 것도 정리정돈에 속하지만, 붓을 씻는 것은 어떤 마음 가지고 씻어야 되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이 깨끗한 것 같지만 되돌아보고 또 돌이켜보고 반성을 하면 때 묻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신이 아닌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붓을 씻을 때는 자기가 하루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 상한 것들, 이런 때 묻은 마음, 누굴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런 마음 없이 때 묻은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붓을 깨끗이 씻고 나면 글씨 쓰면서 자기 편안한 마음이 됐죠. 붓을 씻고 또 내 때 묻은 마음 깨끗이 씻은 것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하루가 아주 알차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꼭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붓도 안 씻어 오르시는 분, 붓을 특히 안 빨아가지고 아주 딱딱 굳혀가지고 와서 그때 쓰려니까 붓이 말 안 듣죠. 근데 먹물도 갈지 않고 너무 번지는 거, 또 어떤 경우는 상해서 먹에서 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 먹물에서 그런 도 안 되는 거죠. 어, 그리고 항상 붓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그 마무리 되지 않은 마음 가지고 하면은 역시 자기 하루에 3번 일일 삼성이 가장 좋다 그러는데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를 3번 반성을 하면 항상 사람은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 꼭 구생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생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 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날생자. 그 이 지죠. 생지. 화선지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아까 조금 전에 이게 낙서하듯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이가 깨끗해야 된다. 생지. 이 생지란 말은 종이가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화선지를 태양이 비치는 곳에 놓다든가 이렇게 여러 장인데 막 펼쳐 놓아서 햇빛을 너무 많이 비치게 하거나 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곳에다 놔서 이 화선지 안에도 알게 모르게 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이게 붓으로 써도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축축한 곳에 놔도 안 되고요. 특히 장마철에 축축한 곳에 놔도 안 되고 습기가 있는 곳에 놔도 안 되고 너무 햇빛을 비치는 곳에 놔도 안 된다. 그래서 화선지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쓰고 나서 100장, 200장 이렇게 있으면 묶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오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필방에서도 화선지를 전지를 자를 때 항상 100장 단위로 자르지 하나씩 펼쳐놓은 경우가 없거든요. 이게 이 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지, 그 다음에 붓이죠. 생필, 붓이 깨끗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붓이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먹이죠. 먹이 깨끗해야 된다. 먹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그 선비들이 작품을 할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그 샘물터에 가서 아주 하루 중을 가장 깨끗하다고 느끼는 아침 일찍 받는 그 생수를 받아서 먹을 갈아서 글씨 써가지고 그 작품을 누구한테 줬다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한 생수, 물수자요. 이것은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에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 뭐냐면 다음엔 뭘 깨끗하게 벼루가 깨끗해야 됩니다. 벼루가 깨끗해야 되는데 벼루를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이게 쓰다 보면은 누군가 닦아주겠지 해가지고 이 벼루를 쓰는데 그 대개 이렇게 먹물이 남은 상태에서 닦지도 않고 그냥 가면 여기 찌꺼기 묻습니다. 여기 굳어가지고 이 안에 전부 떡이 져가지고 여기는 갈 수가 없고 여기서만 갈고 또 그분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점점해서 이 벼루가 넓은데도 이 가장자리는 전부 아주 덩어리진 상태에 있는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닦는 시범을 보여주고 깨끗하게 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항상 벼루는 깨끗해야 됩니다. 벼루가 깨끗해야 여기에 먹물 찌꺼기가 있거나 그러면 이게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지르게 되면 붓도 상하고 그 찌꺼기들이 이 사이사이 들어가게 되면은 붓이 갈라지는 원인도 되고 또 붓도 금방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곱게 먹을 잘 갈아야지 먹물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벼루를 깨끗하게 닦아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이라고 합니다. 벼루 연자 써서. 그 다음에 뭐가 깨끗해야 되냐? 자기의 그 정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생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불편하거나 해도 글씨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다투고 와서 막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글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는 동안에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물론 쓸 때는 그렇지만 쓰고 나면 쓰고 여기에 몰입하게 되면 그런 화가 났거나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작할 때 아예 글씨 쓸 때는 정신을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서 글씨를 써야 된다.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자세로.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엔 손이 생수,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물 숫자 썼고 지금 손 숫자 썼는데 생수, 손이 깨끗한다는 것은 손이 이렇게 뭐 먹이 묻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무거운 걸 들고 오거나 심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 팔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되니까 글씨 쓰기 전에는 심한 물건을 무거운 걸 나른다든가 그런 거를 가급적 좀 자제하고 글씨 쓰고 나서 반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을 항상 움직여야 된다.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손이 또 건강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주위 환경이 막 시끌벅적하거나 또 깨끗하지 않거나 정리정돈이 안 상태에서는 아주 주위가 산만해져가지고 글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깨끗해라. 그래서 생경. 그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특히 일어나서 글씨 쓰는 경우는 눈이 잘 안 떠지는 경우도 있고 눈이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생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목, 눈목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안, 눈은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글씨 쓰는 동안에도 자꾸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엎드려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가끔은 쓰다가 천장을 쳐다보면서 눈도 좀 비키고 창가가 있는 경우는 창가로 밖을 좀 내다보면서 눈을 좀 맑고 깨끗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가다 목 운동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9가지를 지켜서 글씨를 쓰거라 하는 가르침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대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를 잘 지키면서 앞에서 말한 3가지 먹을 갈고 글씨 쓸고 붓을 씻을 때의 자세 이것을 잘 갖춘다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이미 서예가가 되신 것이 아닌가, 서예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좀 뒤에 말이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